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32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7. 남한강 부하작전 두 번째. 1982년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제11중대 도하 김성대 중대장의 명령과 더불어 마침내 우리 중대의 도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짙게 끼었던 안개는 싹 걷히고 햇살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햇빛이 나오자 우리들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속한 화기소대 총1분대는 제1소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소대 1분대부터 출발하여 줄줄이 부교를 건너기 시작했고 우리도 소대의 후미에 따라 붙었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이 부교 입구에 서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무게가 한 부분에 쏠리지 않도록 개인 간격을 충분히 벌리도록 했고 신속히 통과하되 뛰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우리 분대장이 부교에 진입하고 뒤이어 일총사수 최상병이 따르고 그 뒤에 내가 따라 붙었습니다. 내 뒤를 이어 이총사수 손상병과 부사수 김일병 그리고 탄약수 김이병이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건너는 부교는 물 위에 작은 배를 횡으로 띄우고 그 위에 철판을 이어 깔아넣은 형태였습니다. 바닥 철판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골이 파여 있고 길 좌우에도 견인줄을 설치하여 난간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건너는 도보용 부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큰 부교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과 탱크 등이 계속 건너고 있었습니다. 임시 가설한 부교를 통해 육중한 전차가 건너는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부교에 직접 올라가서 보니 생각보다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강의 중간으로 접어들수록 출렁거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물 위에 떠있는 다리이고 수백 명의 병력이 동시에 이동하니 움직임이 안 생길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남한강 부하를 하면서 내가 어려서 들었던 백마강 배다리가 생각났습니다. 내 고향 부여를 휘돌아 흐르는 백마강에 다리가 없었을 때 배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을 건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백마강에 다리가 처음 놓인 것이 1968년이니까 그 이전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이고 나는 직접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다리는 작은 배를 수십 척 나열해 놓고 그 배와 배 사이를 송판으로 이어 만든 다리였답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부교와 거의 비슷한 것이지요.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백마강 배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큰 담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 중간쯤에 와서 출렁거리는 것이 무서워 오도 가도 못하고 심지어 멀미하는 사람처럼 토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긴 바닥 송판 사이로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이 훤히 보였다니 그럴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여읍의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부여읍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배다리를 건너거나 아니면 배삭스를 내고 규암진에서 배를 타고 건너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나는 부교의 출렁거림에 몸을 맡기며 군장 위에 얹은 기관총 다리를 꽉 부여잡고 앞만 보며 속보로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강물 중간에 이르자 앞에서 정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중에 담이 약한 전우가 강물의 출렁거림에 부교가 흔들리자 두려움으로 인하여 전진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만 지체를 해도 전체적으로 개인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무게가 쏠렸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쏠린 지점은 확실히 물속으로 가라앉은 형태로 굴곡이 생기고 출렁거림도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분대장들과 소대장들의 독려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개인 간격 유지하고 앞사람을 따라 붙어라.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건너야 할 부교의 길이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중대장의 말로는 8분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느낌으로는 20분 이상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강물 중간을 넘어서자 앞에서의 정체가 풀리면서 전진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도하를 마치고 우리는 마침내 건너다 보이던 반대편 강변 백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즉시 우리는 중대장이 말한 대로 각 분대별로 상계하여 뒤따라오는 후속 부대들을 엄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소대가 다 건너오면 앞선 소대는 돌격 앞으로를 해서 전진하고 후속 부대가 다음 부대를 엄호하는 식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우리들 뒤를 따라 각 소대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강변 백사장이 참으로 컸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강물보다 백사장이 더 넓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모래 땅이다 보니 발이 모래에 파묻혀 전진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강안을 거의 완벽하리만치 차단한 연막을 지나서도 한참을 가서야 강 유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하를 마치고 우리 중대는 백사장을 지나 강둑을 넘어서야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각 소대별로 인원 파악을 하고 상황 보고를 한 뒤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이곳은 여주군 대시면 천설이었습니다. 강변을 벗어나자 곧바로 대로가 나오고 조금 번화한 대시면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도로를 버리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병들은 일반 행군이 아닌 공격작전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로에는 이미 탱크와 장갑차와 군용 트럭들이 질비하게 늘어서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남한강을 도하해서 넘어온 장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전차와 트럭에 타고 있는 군인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저렇듯 편히 타고 앉아서 훈련을 뛰는가. 오로지 내 두 다리와 발바닥만을 의지해서 뛰고 달려야 하는 보병의 피해를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시면 천설이 야산에서 전진을 멈추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분배받아 반합에 달고 온 밥과 반찬을 꺼내 나눠 먹는데 다 식은 밥에 반찬이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반찬이라고 우리는 달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도하도 끝나고 팀 스피리트 82 훈련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백